여자 조국, 마리 퀴리, 여야에서 각각 나온 말입니다. 야당에서는 여자 조국이라고 했고 여당에서는 마리 퀴리를 소환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이 문제 없다고 봅니까?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랑 동반 출장 간 게 4번이고 같은 방 썼죠? 네. 같은 방 쓰면 호텔비는 반반씩 냈으니까 방을 하나 잡았을 때는 한 명만 처리를 했고요. 그럼 한 분은 공짜로 잤네요? 그렇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거네요? 무상 숙박.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다른 비용은 다 자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혼자 출장을 가도 방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건 동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컨퍼런스에 갈 때 이 가족들 동반하는 관행들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학술대회에서도 그런 문구를 넣는 이유가 그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언론 검증보도 댓글에는 보면 말이죠. 여자 조국이냐 그래요.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정권 말기에 이 레임드 기차에 터보 엔진 다는격이 되고 이 의혹 가자 종합 세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국비를 받아서 해외 출동,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해외 출장에 딸과 남편을 수차례 동행한 것과 관련돼서 관행이다라는 발언이 여당과 후보자에게서 각각 나왔는데 이재명 기자, 관행 맞습니까? 그래서 학계에서는 뭐 일정 정도 조금 전에 과기부 장관 후보자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걸 독려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한국연구재단에서 약 4,4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4차례 이상 남편 내지 가족과 그러니까 딸들을 동행했던 건데 거기에 국비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했을 때 과연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물론 이제 본인이 어차피 묵는 숙소니까 가족이 묵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무임 숙박을 했다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후보자 본인도 살아겹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여당에서도 물론 이제 몇몇 의원들은 이렇게 방어를 하기도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역시 한국 정세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저것이 이제 관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 어제 과기부 장관 청문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문제들 제기되고 있죠. 부동산 투기라든지 탈세라든지 노무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과기부 장관뿐이 아니라 모든 후보자들이 근데 늘 그 자리에는 꼭 필요한 윤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문제들을 다 완벽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후보자를 고를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는 꼭 필요한 윤리라는 게 있는 거죠. 과기부 장관한테 가장 필요한 게 연구윤리인 거죠. 연구윤리.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제 연구윤리라면 결국 이제 논문 표절이 없는지 그다음에 논문의 어떤 연구 성과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 또 하나가 이제 학회 가고 이럴 때 비용 처리라든지 연구비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기부 장관한테 가장 중요한 윤리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과기부 장관에게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이런 것 자체가 전 정부가 어쨌든 모든 걸 다 완벽한 후보자를 고를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서 약간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예리한 분석 제기했습니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 상당히 많습니다. 국외 출장 가족 동반,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자, 3, 4번이 지금 이 기자가 지적하기로 뼈아픈 대목이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자, 4번이 이 4번 대목에서 여자 조국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자의 논문에 남편을 제1저자로 등재. 그러니까 남편도 교수이긴 하나 교수에게 있어서의 어떤 연구 실적들이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제자의 논문에 남편이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석연치 않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 조국 전 장관 부부 같은 경우 딸을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시킨 바 있고 그 지도교수와 지도교수의 아이에게 상응하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여자 조국 아니냐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지적 들어보시죠. 남편은 제1저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했고요. 핵심적인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1저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자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떠넘기기 하신 거고요. 청년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장관뿐만 아니라 NST 이사장도 되지 말았어야 할 파렴치한 인사입니다. 저의 배우자는 그 수학적인 분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이 훨씬 좋아지고 더 좋은 저널에 논문이 게재될 수 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인 건 맞아 보이는데 김현아 의원님, 그 남편에게도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의 제자의 일저자로 됐다면 상식적일 텐데 왜 본인 제자 논문에 남편이 일저자로 등재가 되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조 전 장관이 아예 영어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병리학, 의학 논문에 일저자로 등재돼도 문제없었다라고 해명했던 대목과 남편의 수학적인 분석이 뛰어나기 때문에 본인 제자 논문에 일저자로 등재돼도 무관하다라는 분석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두 분이 전공이 같다는 게 이제 후보자의 변명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이 없나.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부부가 공동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 교수, 그리고 또 제자와 남편이 논문으로 엮여 있는 이런 후보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얘기했던 인사원칙 7대 원칙이라고 있었죠. 그 원칙에 많은 부분들이 걸리는 사람들을 왜 이번에 임명을 했나. 저분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할 사람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 장관 청문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뭐 정말 영어를 탈탈 턴다고 할 만큼 정말 엄격한 여러 가지 도덕적 잣대를 갖고 청문회를 해오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것이 지금 벌써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를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또 이런 사람을 되게 당연하게, 그것도 시종일관 관행이라는 답변을 하게 하는, 저는 이런 후보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도자기 문제도 그렇고 국외 출장도 그렇고 논문이 정말 법적 문제가 없고 도덕성의 문제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관행인가? 아니죠. 분명히 꼼수이고 저는 편법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이 해온 그들만의 관행일 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저기에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관행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조국 사태에서 왜 청년들이 분노했는지 저는 이번 정권이 정말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오늘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해명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조차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수학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자 논문에 일저자로 등재될 수 있다라는 해명에 대한 건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후보자의 발언, 말이 꼬이기도 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일저자로 등재된 부분과 관련돼서 이 후보자가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부터 전반적 기술을 남편이 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자 야당에서, 그러면 제자가 남편의 아이디어를 표절을 해서 논문을 쓴 거냐라고 질문을 하자 거기에는 좀 명확한 해명을 못 내놓았던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조국 장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 일제자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논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후보자와 후보자 제자가 연구를 하면서 나온 결과들의 부분적으로 사실은 후보자 남편이 끼어든 형태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일단 연구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명 자체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러면 그 논문을 누가 쓴 거냐, 그냥 제자가 쓴 거냐, 누가 쓴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우리 사회, 지식인 사회가 한결같이 저런 형태가 관행이라면 과연 우리나라의 제자들은 얼마나, 또 그 제자들의 연령이 젊은이들 아닙니까?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는 제자들이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을까, 아니면 자기 것을 그냥 바친다는 느낌을 받을까, 상당히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자기가 지금 저 후보자에게, 저 교수에게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받아들이지 어렵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강요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전반이 지금 이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똑같이 어떤 교수를 만약에 장관 후보로 모셨을 때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즉 공부의 지식인 사회사 간에 골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 저자의 등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덕질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패널들 개개인의 견해, 개인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여당이 후보자를 두둔하는 데 있어서 재갈 공명을 소환했다면 이번에는 마리 퀴리 부인이 나왔습니다. 마리 퀴리 여사 아시죠? 그게 어떤 분입니까?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누구랑 연구를 했습니까? 남편이랑 네, 남편 피에르 퀴리하고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연구 실적들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저희가 마리 퀴리 부인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이거 탈락입니다.